여러분, 중국 무기는 고철 인증했고 한국 무기는 전설이 됐습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전장에 미사일 쏘나기가 쏟아졌거든요. 근데 중국산 방공망은 종이 호랑이처럼 뻥 뚫려서 나라 지도자가 관저에서 그대로 폭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옆 동네에서 우리 한국 무기는 명중률 96%, 그 무시무시한 미사일들을 파리 잡듯 싹 다 격추시켰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단순히 무기 하나 잘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중국 경제의 붕괴이자 대한민국이 패권을 쥐기 시작했다는 소름 돋는 신호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조만간 여러분 지갑에 닥칠 거대한 변화 절대 이해 못 하십니다.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7년 주말 저녁이면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 강호동 이수근 씨 보며 웃던 1박 2일 시절 말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등산복 전성기였고 우리는 그 평화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마트 가서 우유 10원 싸게 사려고 스마트폰 뒤지는 게 세상 제일 똑똑한 경제생활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안보적 환상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누리던 싼 기름, 저렴한 다이소 물건들, 그거 다 중국의 거대한 공장과 중동의 기름줄이 공기처럼 당연하게 버텨줬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2026년 2월 28일 테헤란 상공에 떨어진 폭탄 한 방에 그 환상이 싹 다 박살났습니다. 중국산 무기가 뚫리면서 중국의 중동 패권은 모래성처럼 무너졌고 이제 중국은 휘발유 수출까지 중단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테헤란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36년 독재가 하루아침에 끝난 걸까요? 그리고 왜 뉴스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K방산의 소름 돋는 비밀이 중국 경제에 숨통을 조이고 있는 걸까요? 그 이면의 진짜 진실을 지금부터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아침 9시 중국이 자랑하던 방공 시스템 HQ-9B의 민낯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자기네 기술이 미군의 F-35 스텔스기를 2000km 밖에서도 포착한다고 큰 소리를 쳐왔거든요. 잠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팩트 하나 알려드릴까요? 정작 전쟁이 터지니까 미군의 B-2 폭격기는 이 레이더망을 유유히 통과해서 이란 최고 지도자의 집무실 바로 옆에 정밀 유도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36년, 독재가 비명 한 번 못 지르고 끝난 거죠. 이걸 한번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 2억 원짜리 최고급 도어락을 달았는데 도둑이 이미 마스터키를 들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꼴입니다. 미군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중국산 레이더의 전파 정보를 싹 다 수집해서 문을 열 수 있는 암호를 다 따놨거든요. 이란은 문이 잠겨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뭔지 아세요? 이란은 여기저기서 무기를 사왔는데 이걸 하나로 묶는 기술이 없었어요. 삼성 TV에 LG 리모컨 갖다 대면 작동 안 하듯이 중국산 레이더가 적기를 봐도 러시아산 미사일 발사대랑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자, 숫자 보고 가시죠. 이게 실전의 민낯입니다. 요격 명중률은 중국의 HQ-9B는 0%, 미국의 MIM-104 패트리엇은 약 80에서 90%, 한국의 천공투는 96%의 실전 기록 보유. 핵심 기술을 보면 중국의 HQ-9B는 스텔스 탐지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홍보용인 것 같고요. 미국의 MIM-104 패트리엇은 풍부한 교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한국의 천공투는 콜드 런칭과 전방향 대응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포대당 단가를 알아보면 중국의 HQ-9B는 석유 물물 교환으로 계산되고 미국의 MIM-104 패트리엇은 약 1조 원 이상의 가격대입니다. 한국의 천공투는
약 4천억 원입니다. 이미 파키스탄, 요르단, 미얀마 같은 나라들도 중국 무기 써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기 퇴역시켰거든요. 2026년 테헤란 전쟁은 메이드 인 차이나 무기가 전장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전 세계에 확인 사살한 셈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도대체 미국은 왜 하필 지금 이란을 쳤을까요? 그냥 핵 개발 때문일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타깃은 이란이 아니라 사실 중국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내부적으로 트럼프는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었고 이걸 돌파하려고 외부에서 거대한 전쟁을 일으킨 건데 타깃 선정이 기가 막혔습니다. 한번 비유해 볼까요? 아이가 시험을 망쳤을 때 엄마한테 혼나기 싫으니까 옆집에 불을 내서 엄마 시선을 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옆집이 하필 중국에 쌀통을 쥐고 있는 집이었던 거죠. 중국은 이란 석유 수출의 90% 이상을 사가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특히 얘네들은 달러 안 쓰고 리아나로 결제하거나 물물 교환하면서 미국의 금융 제재를 비웃어 왔거든요. 트럼프는 이란의 석유 허브를 폭격함으로써 중국이 누리던 공짜에 가까운 싼 기름 시대를 끝장내버렸습니다. 이제 중국은 기름 사려면 국제시장에서 비싼 달러 주고 사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체력을 싹 다 고갈시키는 치밀한 금융전쟁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궁지에 몰린 이란이 전 세계 원유 3분의 1이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개판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국은 LNG 수입의 30%를 여기서 가져오는데 물길이 막히자마자 국가 전체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전쟁 일주일 만에 기름값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고 150달러까지 갈 거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해운 시장은 더 난리가 났죠. 중국 정부는 급기야 정유사들한테 휘발유 수출 중단해, 우리 쓸 것도 없다 며 비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이 이제는 빚더미, 부채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국 경제 성장을 포기하고 사회 혼란 막으려고 빗장을 걸어 잠근 셈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이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전 세계가 경악한 단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이란이 지도자 복수한다고 UAE랑 사우디에 있는 미군 기지로 미사일이란 드론을 600발 넘게 쏟아부었거든요. 이때 UAE의 하늘을 헐풍같이 지켜낸 게 바로 대한민국의 천궁2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천궁2가 기록한 실전 명중률이 무려 96%입니다. 이건 세계 최고라는 미국의 패트리엇도 달성하기 힘든 수치예요. 천궁2가 왜 대단한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전방향 요격 발사대를 돌릴 필요 없이 360도 어디서 날아오든 다 쏴 맞춥니다. 드론 킬러 미사일 130발은 당연하고 저고도로 기어오는 자폭 드론 580대까지 싹 다 잡아냈습니다. 가성비 압승, 미국 패트리엇의 3분의 1 가격, 약 4천억 원으로 그 이상의 성능을 증명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중동 산유국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중국 무기는 우리 왕을 못 지켰는데 한국 무기는 내 머리 위를 완벽하게 지켜주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사우디 이라크 할 것 없이 천궁 먼저 좀 달라고 줄을 섰습니다. 이제 K방사는 단순 수출을 넘어 중동의 새로운 안보 수호자가 된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란 전쟁과 중국의 경제 위기, 그리고 그 틈에서 빛난 한국의 부상.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명확한 해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전문가들도 답을 못 내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한국 방산이 대박났다며 축배를 들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서 우리 수출 시장이 얼어붙을까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기회와 위기가 칼날처럼 맞붙어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이 정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천공투의 명중률 96%라는 그 경이로운 숫자 이면에는 36년 독재의 공포 속에서 폭격을 견뎌야 했던 평화로운 시민들의 비명이 섞여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벌, 기회인 전쟁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종말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씁쓸한 일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번에 전 세계의 찬사를 받은 진짜 이유는 단순히 무기를 잘 팔아서가 아닙니다. 70년 전 총 한 자루 없어서 눈물을 흘리던 나라가 이제는 남의 나라 하늘까지 지켜주는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 그건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와 땀으로 일궈낸 실력의 증명입니다. 비가 안 오길 바라는 마음과 우산을 준비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우산을 가장 튼튼하게 만드는 민족이 된 겁니다. 결국 준비 없는 혁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중국을 통해 봤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쌓아온 실력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도 목격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품 낀 덩치만 키워서 남을 위협하는 나라가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작지만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압도적인 실력을 갖춘 나라가 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지갑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떤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